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2절.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말 목자르는 김유신. 신라의 젊은 장군 김유신은 천관녀라는 예쁜 기생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장군과 기생의 사랑은 허락되지 않았죠. 김유신은 다시는 그녀의 집을 찾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김유신은 술에 취해 말 위에 오릅니다. 그의 말은 항상 그러듯 천관녀의 집 앞으로 향했어요. 다음 날 술에 깬 유신은 약속을 어기고 다시 천관녀에게 간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유신은 자신의 말을 향해 칼을 들었어요. 유신은 모든 것을 잊고 나라를 위해 의의 단련에 힘썼어요. 김유신은 그렇게 감정을 다스리고 통일신라 이끈 장군이 되었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동해 문무왕. 신라의 문무왕은 삼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전쟁의 상처는 깊었고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죠. 문무왕은 결심했어요. 내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 나라를 지키겠다. 그렇게 문무왕은 바다의 용이 되어 적이 침입하면 파도를 일으켜 나라를 지켰다고 전해요. 죽어서도 백성을 지킨 왕, 그 이름은 통일신라의 문무대왕이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에게 하늘에서 신비한 피리가 내려왔어요. 이 피리를 불면 바다가 잠잠해지고 병이 낫고 전쟁이 멈췄대요. 문무왕과 김유신이 용이 되어 만파식적으로 신라를 지켜주고 있었네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원효대사와 해골물. 신라 스님 원효대사는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고 있었어요. 긴 여행 끝에 무덤 근처 어느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죠. 잠결에 목이 너무 말라 근처에 있던 물 한 그릇을 마시고 깊이 잠들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간밥에 맛있게 마신 그 물은 해골 속 빗물이었어요. 원효는 깜짝 놀랐지만 곧 웃었어요. 깨끗하다, 더럽다 모두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고 마음이 곧 부처다라며 신라로 돌아갔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해초와 천축국. 신라에는 세상을 향해 긴 여행을 떠난 스님이 있었어요. 그는 해초. 그는 인도의 불법을 배우기 위해 험한 사막과 높은 산을 넘어 먼 길을 떠났어요. 길 위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나라의 풍습을 배우며 세상의 넓음을 느꼈죠. 그리고 마침내 인도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배웠답니다. 해초는 그 모든 여정을 왕후천축국전에 기록했어요. 이것은 현존하는 동아시아인의 인도 여행기 중에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해상왕후 장보고. 바다를 지배한 신라의 영웅이 있었어요. 바로 바다의 왕자 장보고. 그는 젊었을 때 당나라로 건너가 많은 것을 배우고 힘과 지혜를 쌓았죠. 그런던 어느 날 당나라에서 신라 백성들이 해적에게 잡혀 노예로 팔리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신라로 귀국합니다. 돌아온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지키며 해적을 물리쳤어요. 그 덕분에 신라, 중국, 일본이 서로 교류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발해 대조영.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들을 만주 등지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당나라의 가혹한 통제와 수탈을 고구려 백성들은 힘들어했어요.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 일부를 이끌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강대한 당나라 군대와 맞서 싸워 끝내 승리했어요. 그렇게 세운 나라가 바로 발해였답니다. 고구려의 혼을 이은 진정한 영웅 대조영. 발해는 해동성국이라 불렸어요. 바다 동쪽에 있는 가장 융성하고 번성한 나라라는 의미예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귀주대첩 강감찬. 고려시대 노장 강감찬이 전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거란이 10만 대군을 데리고 고려를 침략해오고 있거든요. 감강찬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략을 짜고 있어요. 거란군이 강을 건너는 순간 막은 북을 터뜨려 큰 물살과 기병으로 적군을 물리쳤어요.
규주 벌판에서 당한 남편이 고려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불어 거란군을 포위, 섬멸했습니다. 10만 거란군 중 수천 명만이 살아서 도망쳤다고 해요. 이 전투는 살수대첩, 한산도대첩과 더불어 한국사 3대 대첩이라고 한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서희 외교 단판. 그 93년 거란은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그는 지혜와 담력으로 거란 장수 소솔령을 설득했습니다. 소솔령은 서기의 논리 정연하고 당당한 태도의 군사를 철수하고 약속합니다. 군사를 철수시키는 거란족을 단 한 번의 전투도 치르지 않고 강동 6주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 고려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외교의 승리였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무단정치 정중부, 고려시대 문신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무신들을 업신여겼죠. 특히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우는 모욕적인 사건으로 무신들의 불만이 심해졌어요. 결국 동료 무신들과 함께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왕도 바뀌고 많은 문신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정중부는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며 무단 정치를 주도했습니다. 정중부는 권력 장악 후 탐욕과 횡포 때문에 백성들과 다른 무신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결국 젊은 무신 경대승에게 권력을 잃게 됩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마포 최무선. 최무선은 고려 말기의 과학자이자 무기 발명가 군인이었어요. 수많은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레스는 화약을 만들어냈죠. 진포대첩에서 화포로 왜구를 물리쳤어요. 화약 및 화포 제조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인 화통도감을 설치합니다. 최무선은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켰어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중림칠현 김부식이 이끌었던 이 모임은 12세기 고려 인종대의 개경 근처 대나무 숲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교적 이념을 공유하고 고려 사회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지식인들의 결속체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논의된 사상과 관점은 김부식이 왕명으로 삼국사기를 만들 때 반영이 됩니다. 김부식은 6년 만에 삼국사기 신권을 완성하여 인종에게 바칩니다. 이로써 삼국사기는 고려의 국가 공식 역사서가 됩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진울국사 조계종. 화려한 고려 불교, 그러나 진짜 수행은 잊혀졌어요. 진울은 산속에서 마음이 곧 부처다를 깨달았죠. 그는 불교를 다시 바르게 세우기 위해 조계종을 만들었어요. 진울의 수행 사상은 도노점수와 정해상수로 요약되어요. 고려시대 불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개혁의 앞장선 고조국사 진울입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의천 천태종. 의천은 고려 문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출가해 불교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죠. 하지만 당시 불교는 교종과 선종의 갈등이 심했고 승려들의 세속화와 타락도 깊어졌습니다. 의천은 송나라까지 유학하며 개혁의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고려로 귀국하여 해동 천태종을 개창했습니다.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하고 교단의 개혁과 통합을 시도했지만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천의 불교개혁은 비록 실패했지만 진울에게 자극을 주었고 고려 불교개혁의 선구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대마도 정벌, 이종물. 조선시대 초기 대마도를 근거지 삼은 왜구가 자꾸 조선 백성을 괴롭혔어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지키기 위해 결심했죠. 훌륭한 장군, 삼군 도채찰사 이종무에게 임무를 맡겼어요. 927척의 배와 17,000명이 대마도 바다로 향했어요. 대마도에서 왜구의 근거지를 단호하게 정리했어요. 대마도에 잡혀있던 조선 백성들도 구출했어요. 이후 조선과 대마도는 평화 약속을 맺었어요. 조선의 국방을 강화하고 왜구의 해적 행위를 막아 백성을 보호하는 데 성공한 대마도 정벌 이종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단심과 정몽주. 고려 말 혼란스러운 시대에 백성들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고려 말기 고려를 대신할 새 왕조를 세우려는 이성계와 정도전 세력이 점점 커졌어요.
사왕조를 세워 새롭게 시작하자는 이성계와 고려를 개혁하자는 정몽주는 뜻이 맞지 않았어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해 시 한 편을 보냈어요. 하여간은 우리와 함께 새 나라를 만들자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정몽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단심가를 써서 되돌려줬죠. 그리고 그는 선주교로 향했습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이 되었죠. 정몽주, 그의 일편단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어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목화시 문익점. 문익점의 스승은 유명한 성리학자이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문익점도 백성을 생각하며 성장해요. 사신으로 원나라에 갔던 문익점은 하얀 솜이 열리는 신기한 식물을 보게 됩니다. 추운 겨울 얇은 삼배옷밖에 없던 백성들을 떠올리며 문익점은 결심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부통의 목화씨를 숨겨 조선으로 가져오기로 한 것이죠. 부통에 어렵게 들여온 씨앗이라 잘 자랄까 걱정도 컸는데 다행히 목화 재배에 성공해요. 이제 백성들은 따뜻한 솜옷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문익점, 조선을 따뜻하게 만든 위대한 씨앗의 주인공입니다. 고려의 공자론 불린 사람이 있다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해동공자 최충. 해동공자 최충은 어릴 때부터 책을 손에서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문신으로 활약하며 학문과 인품으로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고려에는 국자감이라는 국립교육기관이 있었지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였어요. 바로 이때 최충은 나라가 강해지려면 교육이 먼저다라며 직접 학교를 세웠습니다. 신분을 크게 따지지 않고 학문의 뜻이 있는 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구자학당은 고려 최고의 사학이 되었고 수많은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학문과 가르침을 칭송하며 그를 해동공자라 불렀습니다. 해동공자 최충. 나라의 인재 양성에 힘쓴 교육자. 단군 신화, 주몽 이야기, 이 사람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뻔했다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삼국유사 1년. 혼란한 고려 말기 몽골의 간섭으로 인해 민족 의식이 약화되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했습니다. 공식 역사서인 삼국사기에는 빠져있는 우리나라 신화와 전설들, 이 모든 이야기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련은 전국에 있는 사료를 수집하고 지필에 몰두하였습니다. 결국 이련은 사라져가던 옛 이야기들을 모아 삼국유사를 만들었습니다.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역사서의 쌍두마차. 두 기록 모두 한국 고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사료입니다. 이 중 삼국유사는 고대 향가나 민간 전승 이야기 등 귀중한 사료를 담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만든 이련입니다.